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어제 참 놀라운 기록을 세웠던 국내 증시입니다. 미국장의 불안과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새벽 뉴욕장을 보니 오늘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AI 우려가 조금 완화됐고요. 트럼프발 여러 불안, 노이즈들도 일정 부분 톤다운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여기에 경기 우려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어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였는데요. 오늘 국내장 그 이상의 기록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 될 것인가? 같이 여러 이슈들 살펴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만큼은 뉴욕 장시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AI 공포 트레이드에 대한 되감기가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관세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타코다 이런 인식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가장 좋았죠. 1% 상승하면서 22,860포인트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1%대 상승하면서 3대 지수를 전부 아웃비트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시장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간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론 관세와 관련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부과한 10%의 관세, 무역법 122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게 현지 시간인 24일인 오늘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그 수치를 15%로 인상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이슈에 대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 면역이 생긴 것 같은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오늘 AMD가 메타와의 빅딜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기술주의 반등을 주도했던 주역이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그 시트리니 리서치의 리포트로 인해서 AI와 관련한 이 공포감이 월요일장에 조금 더 부각이 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세일즈포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지 어제 급락했던 일부 금융주들의 주가 역시도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양호했습니다. 빅스 지수 오늘 7% 가까이 급락하면서 19선까지 장중에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우호적이었던 부분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1.2로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의미 있게 상회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대지수가 특히 67.2에서 72포인트로 대폭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관세를 발효하기 이전까지 취합된 여론조사 결과이다 보니까 이후에 데이터가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물가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 나쁘지 않고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간밤 미증시 상승의 한 가지 핵심 동력이 됐던 뉴스입니다. 엔스로픽이 그야말로 어제는 병을 줬다면 오늘은 약을 줬습니다. 오늘 엔스로픽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제처럼 깜짝 발표로 인해서 추가 급락을 유발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 긴장감이 상당히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클로드 코워크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의 핵심 워크플로우에 AI를 통합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연동 대상으로는 세일즈포스의 슬랙이라든지 구글의 지메일 등이 포함이 되고 또 인투이트, 도큐사인처럼 최근에 엔스로픽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했던 그 기업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메일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클라우드 코워크를 도입을 하면 이 클라우드의 툴이 수많은 수백 개의 이메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걸러주고 그 중요한 이메일들에 대한 답변을 자동적으로 작성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클라이언트랑 이전에 했던 모든 대화와 그 맥락들을 클라우드가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의 한 가지 레이어가 추가가 됨으로써 AI가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체가 아니라 협력이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고요. 그 덕분에 일부 최근에 급락세가 두드러졌던 세일즈포스라든지 도큐사인 등의 종목들이 반등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워크데이가 구독자 수 감소로 인해서 8%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죠. 이제 내일이면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가 전해지게 됩니다. 최근 악화됐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심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도 있고 혹은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그 결과를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와 AMD의 빅딜, 간밤 미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뉴스였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AMD가 메타에 6기가와트 규모의 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칩의 핵심은 워런트인데요. 메타가 AMD의 지분을 최대 10%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당 0.01달러에 최대 1억 6천만 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칩을 일정 물량 공급할 때마다 주식도 함께 취득을 하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이번 계약이 단순한 칩 공급 계약을 넘어서 전략적 동맹이라고 평가를 받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딜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AMD가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미는 의미를 넘어서 맞춤형 AI 칩 시장에도 진입하는 신호탄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과의 이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브로드컴은 지금 기존의 AMD의 메타에 맞춤형 칩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점유율이 좀 줄어들면 어쩌나 하는 우려감 속 간밤 주가가 1.5% 밀렸습니다. 반대로 AMD의 주가는 8.8% 급등하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주역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사실 장 초반에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 속에서 수급의 힘으로 0.7% 상승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했던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시트론 리서치,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샌디스크에 대해서 공매도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엔스로픽이 낸드를 만든다고 발표를 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가 이미 낸드 시장에 절대적인 강자 지위를 누리고 있다. 오랜 투자자인 웨스턴 디지털이 얼마 전에 샌디스크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냐. 심지어 25%더 낮은 가격에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메모리는 본질적으로 사이클 산업이고 사이클은 언젠가는 정점을 찍기 마련이라는 면에서 샌디스크 지금부터 하락 배팅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샌디스크의 주가가 4%대의 낙폭을 피해가지 못했고요. 같은 메모리 안에서의 피어 종목들인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 역시도 3% 안팎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뉴스가 오히려 우리 증시, 우리 기업들의 어떤 supremacy, 우위를 증명한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 밖에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양호했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특히 2.2%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맥 미니 지금은 아시아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 텍사스 휴스턴 공장으로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조업, 미국 안에서의 제조업을 확대시키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푸시 아래에서 약속을 했던 일환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2%대의 급등이었습니다. 웨이모가 로보택시 도입 도시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랜을 더욱더 가속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을 했고요. 그 밖에 포드라든지 엘버말 등의 전기차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도 강세가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좀 약했던 쪽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가 내년도 보험 가입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의 오젬픽 위고비에 대한 약가를 50%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진에 대한 부담감, 우려감 속에서 2% 안팎의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들 우리 증시가 어찌 소화하게 될지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국내장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수상으로 어제는 양지수가 참 강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습니다. 코스피 2%, 코스닥 1% 상승으로 끝났던 어제였죠. 코스피 상승의 힘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을 넘어섰던 어제입니다. AI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혹은 공포 섞인 목소리 등이 미장을 압박할지언정 그와 별개로 빅테크에 투자는 결국 한국의 반도체로 이어질 것이다. 쇼티지 상황 그리고 ETF 등을 통한 국내 강력한 수급의 요인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프터에서도 시세가 죽지 않았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 있는 모습을 보였던 어제였죠. 100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기관 수급 중심으로 어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공격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가요. 그리고 엔비디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엔비디아 GTC 일정과 더불어서 H200 중국 수출 효과가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여기에 여러 가지 뉴스 속에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 시간 말씀드렸었던 PSK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대덕전자 강세 흐름, 그리고 SK하이닉스향 수주 소식을 전했던 VM이 장중부터 FTM까지 꾸준히 상승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 박창윤 대표님 VM 탑픽으로 종종 말씀을 주셨었고 어제도 AS 시간에 홀딩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홀딩 의견 받아봐서 다행입니다. 어제 2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1월 매출이 역대급이었다라는 해성옵틱스도 어제 주가 상승이 좋아서 AI 밸류체인 내에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가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비전도요. 삼성전자향 TC본더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장대 양봉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2차 전지도 사실 장 초반에는 2차 전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ESS 수입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는 당연히 중립 이상의 뉴스로 파악이 됐고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이 올라섰습니다. 삼성 SDI와 함께 LNF도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죠. ESS라는 키워드에서 한중 NCS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더불어 강세가 있었고요. 석유화학이나 일부 로봇주 현대무벡스 정도 눈에 띄는 시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증권지주 보험은 어제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슈 이후 2거래일 연속해서 세론 현상이 있었고요.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추가 하락을 더 기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함께 반등을 시도하는
지주사들이라던가 일부 종목들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도 어제도 약세를 기록했는데 대미 투자 불확실성 인식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을 맞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장이 흔들려도 국내 증시가 훨씬 더 강한, 그리고 수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쪽이 빠져도 저쪽에서 강력한 수급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지켜주는 달라진 체급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대형주들을 한번 볼까요? 올해 상승률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단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무섭도록 올라가나? 라는 것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감하고 있죠. 투자하신 분들은 무서우면서도 너무나 즐길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매도하자니 더 무섭기도 해서 투자자분들이 즐겁긴 한데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거니 받거니 강세 흐름 계속됩니다. 반도체 쇼티지, 국내외 수급 현상, 탑2 종목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올해 나쁘지 않았었죠. 76% 상승. 요즘엔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구글, 엔비디아 협력 이슈 등이 부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앞에 세 종목 대비 미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ESS와 로봇 배터리의 키워드가 있기는 합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SK에서 SK 스퀘어 그리고 손자회사 SK 하이닉스까지요. SK 하이닉스 덕분에 스퀘어 역시나 올해 67%나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놓는 대표적인 기업이긴 합니다만 정말 시총상위주에서 잘 못 가는 종목들, 뭐 네이버나 삼바 이렇게 두 종목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도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남아있긴 하고요. 일단 10만 원을 넘어섰으니까요. 약간의 소화 시기를 거치더라도 얼마든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시각이 많긴 합니다. 자, 코스피 내에서 경쟁력 있는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죠. 코덱스 200. 역시나 46%. 그러니까 ETF 자금도 엄청나게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 코덱스 200의 종목 비중을 들여다봤더니 삼성전자가 30% 정도, SK하이닉스가 20% 정도로 이들 두 종목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종목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올해는 정말 대형주들이 너무나 강력한 시세, 그중에서 도 탑2 종목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소식들 짤막하게 보실까요?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뉴스가 애프터에서 전해지기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6,354억 원, 굉장히 크게 다가왔죠. 장중에는 증권, 금융 등에서 이제 세론 이슈로 하락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애프터에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무리가 돼서 오늘 시세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종가 대비 6%나 올랐죠. 그리고 심택이요.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원 부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인데요.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이 됐고요. 분기 기준으로 1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DB증권에서도 긍정의 시각으로 목표가를 올려잡았는데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일단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65,000원의 목표 주가가 제시됐습니다. LX 세미콘도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DDI 공급 이슈가 있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으로 거래 마치기도 했네요. 개별 뉴스들 있었고 어제 애프터마켓 실적 내놓은 기업들이 꽤 있었으니까 한번 네 종목의 실적이 나왔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아침의 소식들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눈에 띄었는데요.
K원전 내가 갑이 될 쌍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2025년도 한국의 원전인 체코 수출 계약 팀코리아 경쟁력 확인시켜줬고 미국의 원전 행정 명령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의 주가 재평가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이나 대미 투자 결정 기대가 있고요. 한국전력그룹이 진두지휘하는 팀코리아가 원전 EPC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원전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한국의 원전의 레벨업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 원전 산업에 뛰어들려면 기술 규격이나 품질 인증을 보유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주요 기자재 업체들 25개사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타임 자체가 짧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네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뒤에 깔아봤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힘든 시기가 있을지언정 꾸준하게 올라가며 1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죠. 대신증권에서는 한정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아침에 원전에 대한 보고서가 업데이트됐고 미국에서도 원전주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테마 상승, 테마 하락 쪽인데요. 올라갔던 쪽, 어제와 위치가 싹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양자기술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구리, 알루미늄, 우라늄, 리튬 이쪽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네요. 구리나 우라늄을 중심으로요. JP모건이 올해 리튬이나 구리 이런 희귀금속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소재나 2차 전지 소재 나쁘지 않았고요. AI 반도체 진영도 TSMC 등도 좋았고 괜찮았습니다. 장비나 전기설비 쪽도 좋았죠. 자율주행, 원자력, 태양광, 우주위성 등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빠진 쪽이 지역은행, 은행, 철강, 원유 이런 쪽에 흔들림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특징주로 힌트를 좀 찾아본다면 G번호바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변압기, 전선 쪽의 모멘텀이 계속 강화될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블룸에너지와 퓨얼셀 에너지의 강세 흐름도 있었네요. 블룸에너지 했을 때 SOFC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온사이트 전력으로 빠르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었죠. 두산 퓨얼셀, SK 이터닉스 등의 종목이 있을 거고요. 블룸에너지 벤더로 봤을 때는 비나텍, 장비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도 같이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원전 쪽 미국에서 괜찮았는데요. 컨스텔레이션,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같이 미국 내 종목과 연결고리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이제 곧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죠. 그 전날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견조해서 경기 우려 완화가 됐고요. AI 성장 의구심이 좀 해소됐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진영이 반등을 줬다라는 점, 그리고 메타와 AMD의 계약 소식이 긍정적으로 시장의 센티를 회복시켰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타코, 또 이란과 합의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불안감이 톤 다운되면서 올랐고 믹스 지수도 하락이었습니다. 그 후에 빅테크의 이슈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AMD가 메타와 엄청난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AMD의 급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새롭게 발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AI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이 됐다라는 점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진영, 범 AI 진영인 전력이나 원전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시세를 보실까요? 한 6개월 정도 움직임인데 좀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프리 어닝 쇼크 상태다.
12개월 PER이 5년 내 최저치에 근접했다. 빅테크 경쟁사 대비 PER 최하단에 와 있는데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충격을 조금 맞아서 마치 미리 어닝 쇼크 충격을 맞은 듯한 시세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일까요? AI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AI 진영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가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기존 시리즈에서 다음 시리즈인 블랙웰로 전환하는 시기다 보니까 마진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올랐었던 엔비디아가 커져 있는 덩치, 과거만큼의 공격적인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조금 적응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펀드 매니저의 기계적인 매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갇혀있던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새벽 실적을 내놓고 나면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명확하게 방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내일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건 한 번 더 보라고 했죠.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을 넘어섰던 어제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니 받거니 공통점은 명확한 AI 반도체 쇼티지 상황에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엄청난 수급이 이들 두 종목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추가되는 뉴스, 앞서 체리앵커 언급 주셨던 이 시트론이 샌디스크에 대해서 쇼들견을 냈죠.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 참여할 경우 샌디스크는 저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라면서 ESSD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한 번 더 보여주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샌디스크 악재로 볼지 삼성전자의 위상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대목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요. 일단은 삼성전자 뉴스라서 넣어봤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리고 JP모건 등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적게는 25만 원 언저리, 많게는 28만 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는 IB에서 30만 원 언급이 나왔죠. 자, SK하이닉스는 CT에서 하이닉스 목표가를 15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많게 160만 원까지 보는 곳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속속 계속해서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 삼전 릭스입니다. 다만 약간의 루머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HBM4 다이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루머도 살짝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일단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릭스의 흐름이었고요. 투자와 매매 관점에서 1월 29일 고민했던 부분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방향에 베팅할 경우는 지속 보유하는 것이 맞은데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언제나 고민이 된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도체가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뉘는 점, 그리고 파운드리의 이슈, 기술 측면으로 HBM과 CXL 소캠으로 나눠볼 수 있고 공정으로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정 내의 소부장 종목들을 나눠갈 수 있다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 기술 측면에서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질주, 그리고 어제 하나비전, PSK 이런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함께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캐파 이슈 속에 소부장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기술단의 이슈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CXL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메모리의 한계를 돌파할까,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CXL 인터페이스 기술로서 주목하자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소캠 관련해서요. LPDDR6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월 중순에 국제 고체회로 학회에서 성과를 발표했다. 이런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CXL과 LPDDR 관련한 종목들 밸류체인 한 번 더 시장의 분류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도 어제 애프터에서 실적 내놨던 심텍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는 점 눈에 띄기도 하고요. LPDDR로는 제주 반도체 많이들 체크하시는 종목이겠죠. TLB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CXL에서는 네오셈, 엑시콘, 우리가 흔히 아는 이들 종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짙어질수록 조금 더 세분화되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자주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해 보시죠. 전체적인 시황은
우리 장이 나쁠 건 없습니다. 미국 증시도 강했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올랐죠. 트럼프 타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코스피 6천이다라는 마디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죠. 5천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빠른 속도로 삼전 릭스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ETF 자금 유입이 가속될 것이라는 기대, 국내에 처음으로 이제 3월 달에는 코스닥 액티브 ETF도 출격 대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죠. AI 진영이 밤사이 다 좋았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올랐고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긍정적이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도 반등을 보여줘서 국내 소프트웨어 앞서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네이버 카카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쪽도 좀 이걸 계기로 회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력은 GE버노바의 신고가 전력의 끝없는 호황 어제도 이 시간 짚었었고 어제 이 시간에도 전선주들의 주가 강세가 국내장에서 나타나기도 했고요. 전력기기도 LS 일렉트릭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원전은 미국에서 BWX테크라고 원전 부품사가 견조한 실적 전망을 냈습니다. 거기에 앞서 대신증권의 K원전 내가 갑이 될 상인가 보고서에서도 긍정의 포인트가 있었고요. 홀텍이 인도의 SMR 200기 건설 목표를 세웠다. 이런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홀텍과 조금 연결고리가 짙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SMR EPC 쪽에 현대건설이 있을 거라서 원전 관련한 뉴스가 꽤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AI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 범 AI 진영이 원전 전력까지 함께 붙들고 간다라는 거고요. 중국과의 연결고리 두 섹터를 넣어봤는데요. 어제 국내에서 이제 소외에서 반등이겠죠. 화학 섹터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오른 것은 아니고요. 중국 국투증권에 따르면 화학이 4년 동안 하강 사이클이 끝나고 있다. 반전의 문턱에 있다. 업계에서 캐펙스가 7개 분기 연속해서 역성장을 하면서 공급 축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문을 열었던 중국 내에서 화학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국내 화학주들도 올랐죠. 하나증권에서는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은 수요 개선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며 국내 화학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내기도 했습니다. 화학주들 어제 SK이노베이션도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효성 TNC 그리고 대한유와 SO일, 롯데 정밀 화학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롯데케미칼은 장중에 급등했다가 애프터에서는 상승폭을 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롯데케미칼은 스페이스X 관련한 이슈가 같이 좀 연결되기도 했었습니다. 화학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보겠고요. ESS, 미국의 중국산 ESS 제재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배터리 쪽으로 2차 전지 셀 기업들, 소재 기업을 볼지 아니면 ESS 밸류체인인 한중 SCS, 서진 시스템 이런 쪽을 체크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주주총회 일정이 이제 줄줄이 있죠. 이사 충실 의무 확대되고 나서 열리는 첫 정기주총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등을 어떻게 하는가 예의주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즘 그 어떤 그룹사보다도 뜨거운 그룹이 있죠. 물론 SK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SK하이닉스 덕분에요. 그런데 한화도 불꽃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어제 하나비전의 상한가, 그래서 하나비전도 올해 80% 가까이 올랐고요. 이거 체크를 잘 못했습니다. 하나갤러리아가 어느덧 올해 126% 상승 흐름을 나타냈네요. 어떤 모멘텀이 또 수면 아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중국 춘절 등의 효과를 좀 톡톡히 누렸다라는 평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104% 상승세였고요. 상대적으로 조선 쪽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요즘이네요. 하나솔루션도 90%, 페로브스카이트 이슈로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퍼스트솔라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하나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태양광 주가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한화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요즘이네요. 한화의 불꽃쇼. 일단
챙겨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일정은 삼성전자 갤럭시 S26 첫 공개, 그리고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거고요. 아이온큐, 세일즈포스 이런 항공 모빌리티 기업들의 실적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금융통화위원회 등의 일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월의 일정도 고려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일정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2차 전지주를 언급하는 그 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일 삼성 SDI, LG 엔솔 같은 배터리 셀업체들 모두 다 강했고요. 그리고 소재단까지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언급량이 늘어나면서 최근 주가도 우상향 쪽으로 잘 그려 나가고 있는데 전일장에서 신고가를 또 경신을 내기도 했고 7%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같은 포스코 그룹주들 쪽으로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일 애프터마켓에서는 4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도 4%대 강세 기록했고 LNF가 9%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시세를 확인해 봤고요. 수급에서도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일장에서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다수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을 확인해 보시면 2순위에 삼성 SDI가 담겨 있었고요. 2천억 원 넘게 또 거래 대금을 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LG 엔솔과 LG 화학도 이 리스트에 담겨 있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도 함께 담는 모습이었고요. LNF도 300억 원 가까이 담는 모습 기록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다수 포착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삼성 SDI, LG 엔솔 같은 배터리 셀 쪽 많이 담았고요. LG 화학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까지 모두 다 장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2차 전지주들을 많이 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월 증시의 특징을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기술주 쪽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2차 전지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2월 시장은 강했던 종목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종목이 따라붙는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고 시장이 과열권에 가까울수록 주도주의 추가 상승보다는 가격 정상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가 됐거나 주도 섹터한테 자리를 뺏겼던 쪽에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비쌀수록 2차 전지 등 낙폭과대, 부진주에 유리한 조건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포모 심리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고 그 안에서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뜨거웠다 보니 그에 대한 불안감이 함께 겹쳐지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회를 또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신용융자 잔액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에 감소 추세를 그려 나가고 있지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신용융자 잔액이 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그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B2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은 바로 2차 전지주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도 2차 전지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1위 종목은 에코프로로 집히고 있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서도 신용융자 잔액이 순증하고 있다는 흐름도 유의미하게 포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로봇용 배터리 수요 기대와 리튬 가격 하향 안정화가 선반영됐다 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리스크를 보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 여력에 베팅하고 있는 흔적도 시장에서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주를 향한 이슈들 모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가장 큰 촉매제는 이제 뭐 로봇용 ESS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배터리 쪽은 타격을 덜 받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기대감이 주가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구축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쪽을 강화시킬 그러한 가능성이 짚히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위법이다,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단이 나온 이후부터 일부 산업군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안에 배터리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터리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공장을 건축을 했고 또 그 안에서 미국향 물량을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의 배터리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쪽으로 때려붙고 있는 관세가 높은데 그 부담은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반사수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강화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의 코멘트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ESS 배터리 시장의 중심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고 배터리 관세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공장을 이미 갖고 있는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단으로도 이 온기가 확산이 돼서 LNF라든지 WCP 같은 ESS용 배터리 소재 공급 기업 쪽으로도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진단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투자 로드맵 짚어볼 텐데요. 2차 전지 투자 로드맵 중에서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기차 캐즘이라는 강력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였고 2차 전지 업체 실적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는 그러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과대 낙폭이라는 인식이 조금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일단 2차 전지주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과 재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LG 엔솔과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로 탈바꿈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LG 엔솔과 삼성 SDI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 확인해 보시면 삼성 SDI가 2027년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29년에서 30년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SDI와 LG 엔솔이 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삼성 SDI의 주가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로드맵의 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빠르게 양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의 올해 상승률보다 삼성 SDI의 올해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대라고 살펴보실 수 있지만 삼성 SDI는 월등히 추월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해석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미 지금 주가에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LG 엔솔은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또 LG 엔솔 쪽으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탈바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한 번쯤은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올해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NH투자증권에서는 LG 엔솔과 삼성 SDI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48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전고체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도주자는 LG 엔솔과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셋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 주가 반응을 확인해 보시면 아랫단에 있는 소재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고체 전해질 관련주 내에서는 한농화성이 올해 1월과 2월 동안에 약 75.9%가량 상승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약 42%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 당에 굉장히 강했었고 전고체용 황화리튬 원료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71%대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약 64%대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동반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종목 돋보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NH투자증권에서 2월 23일자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PNT를 강조하고 있었고 2차 전지 전극 공정의 탑티어 종목이다라고 굉장히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전고체가 핵심 배터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PNT가 전극 공정 쪽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 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PNT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맞춤 설계 전략과 하이엔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에서 양극재나 동박 같은 소재 그리고 시스템 턴키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도 추가되고 있다는 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 전고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현재 파일럿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기술 중에서는 이쪽 분야에서 또 각광을 받고 있고 기대감이 굉장히 큰 쪽이기 때문에 PNT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핵심 키워드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어떻게 동반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3분기에 수주 잔고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4분기 매출에 집중적으로 기대감을 걸어보자라는 코멘트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많이 올랐던 만큼 이제 코스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2차 전지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 본격적으로 2차 전지주의 랠리 차례가 온 것일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고민 이분과 함께 떨쳐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화 안녕 못합니다, 차장님. 네. 지난 시간 차장님과 저희가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서운하고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 다 귀에서 지금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자, 차장님 저희 못 본 사이에 지수가 이제 6천을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맨날 얼마 가나요 했을 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방향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제 100만 또 20만 와 대단한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시장에 대한 고민 전해주시죠.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조심스럽지만 내가 업에 있을 때 이런 호황장을 또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장을 대형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의 포인트가 뭘까 이러한 것들을 찾다가 사실 뭐 명절 전에 제가 내린 결론은 리스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지금 뭐 발생하지도 않은 전쟁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하면서 현금 보유할 수 있는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뭐 4월 좀 피해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수 3% 빠지면 그날 현금 30%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지수가 33%가 장중에 3%가 빠지면 왜 3%냐면요. 요즘은 알고리즘 ETF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방향이 쌓여 가고 있을 때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이번에 직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음봉을 맞을 때 장중에 밑꼬리를 돌려내질 못했거든요. 충분히 어느 정도의 변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일관되게 갔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저는 과거에도 사실 그랬어요. 한쪽으로 조정이 나올 땐 5개 종목을 갖고 있다면 이 5 종목을 동시에 30%씩 때려 30%씩 동시에 매를 같이 맞아서 현금을 30%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조정을 준 이후에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를 모르기도 네. 하지만 조정을 준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때 전통적으로는 대장주가 다시 먼저 반등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 뭐 반등의 그림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색깔이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준 이후에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둔다면 지금 뭐 때문에 장이 빠질 거다. 뭐 저도 머릿속에 몇 가지 시나리오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거 여기서 말씀드릴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빠지면 남들 팔 때 나도 일단은 뭐 이번 조정 밑거리 달고 올라올 거야 엄한 나만의 소설을 쓰지 않고 남들이 팔 땐 같이 팔고 다시 사기 시작하면 나도 그때 다시 사지 뭐 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현명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름 이제 좀 불안해서 미리 팔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함정남 차장님께서는 지수 기준으로 3% 조정받을 때 네. 현금을 확보하겠다라고 30% 정도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줄 때 시장의 색이 바뀌는 것 등을 대비해서 전략을 짤 여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 주셨습니다. 일단 계속 강하다면 이걸 충분히 누려보자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그 가운데서 이제 반도체 진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쳐놓고요. 이제 소부장이 드디어 좀 군집된 시세를 내는 듯한 흐름입니다. 어제 하나비전의 상한가도 있었고 네. PSK 뭐 등등의 종목들 다 좋았는데요. 소부장 전략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까요? 다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핵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코스닥이 얼마만큼 더 가져올 수 있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어 놓은 이 지수의 어떤 기쁨이 그것이 자금이 모여서 지금 당장 코스닥으로 이어간다,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닥이 얼마만큼 뜨거울 수 있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인데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일을 해냈습니다만 이 다음에 소부장만이 아니라 소부장은 뭐 사실 잘 쉬운 종목들도 너무 많고 뭐 종목명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 이번 파동에 잘 쉬어서 이번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가 되는 것이 뭐 대덕전자라든가 두산테스나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단에서 그 아래 단으로 한다면 정말로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잖아요. 눈여겨볼 종목들이 정말로 뭐 많다라는 바보 같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은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 제 본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뭐 말씀 주셨던 ISC, PSK, 테스, 원익 IPS, 어제 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던 하나마이크론, 뭐 AD 테크놀로지 등등, 세미파이브도 그렇고요. 다 홀딩인 거죠, 그럼? 다 홀딩인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무슨 고민하냐면요. 다 좋은데 어떤 종목이 더 빨라서 더 효율적으로 갖고 있으려면 무슨 종목에 배팅을 해야 되냐 이 고민하는 장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종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종목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목의 홍수 시대. 두루두루 이익이 나는 종목들 혹은 물렸는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종목들도 꽤 많은 가운데 특정 종목에 대한 고집보다는 시장과 같이 유연하게 호흡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그러면 일단 대장주부터 소부장까지 모조리 다 긍정으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 순응하는 가장 첫 번째가 아니에요. 되죠. 아니에요. 삼성전자 안 물어보셨잖아요. 삼성닉스 의견 바뀌었어요? 마디 가격이 왔죠. 마디 가격이 왔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랠리를 보여주는 시작 전부터 엔비디아는 지금 박스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멈춰 있었을 때 그 수급의 낙수 효과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온전히 누렸거든요. 중요합니다. 저 절대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빠진다? 그럼 우리 반도체 빠지겠죠. 이건 당연히 그 쉬운 이야기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다시 주도주를 치고 간다면 삼성전자 살 수급이 엔비디아를 먼저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엔비디아 이거 그렇게 된다라고 확정짓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엔비디아가 못 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저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의 온기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따뜻하게 누리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여기서 다시 치고 달리기 시작한다 하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덜 올라 보이는데라는 상대적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 아까로 간다면 무엇보다 무엇이 더 좋냐 이 고민을 하는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엔비디아가 저는 떨어진다면 뭐 빠진다고 한다면 쉬어갈 타이밍에서 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히려 주도주로 급등한다면 그 수익을 삼성전자가 같이 쫓아나갈 수 어렵지도 않지 않을까. 오히려 역으로 좀 탄력은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을 오히려 저는 염두에도 두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중요한 시장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가능성 여기에서 또 앞으로 시장을 볼 때도 이런 시선을 배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어요. 정말 하수네요, 제가.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던 엔비디아가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방향을 보여주고 그에 연동한 국내 탑2의 시세를 살폈었는데 반대로 이 여러 수급의 낙수 효과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던 삼성전자와 닉스의 약간 수급 빼앗김, 또 쉴 때가 됐던 타이밍이라는 것이 맞물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저희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코스닥 시장이 좋다면 반도체 소부장은 전부 다 좋은 종목으로 시세 발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체크해보죠. 자, 반도체 살펴봤고요.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는요, 뭔가 개별 종목들이 쭉 급등해갖고 다음날 이제 금리도 내리고 이제 또 그럼 시세 받나 보다 하면은 삼성전자 닉스가 오후에 힘내는 순간 쭈르륵 또 탄력을 잃고 이게 반복되니까 약간 바이오 껄무새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못 사신 분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좋았던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의 수급이 삼성전자 10% 올릴 수 있었던 자금이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막 상한가가 여기저기서 이제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좌 관리 차원에서 쫓아갈 만큼 쫓아갔다 이후에서 매니저들이 자기의 계좌를 얘네들도 싸우는 거예요. 더 효율성으로 남보다 낫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역할이. 그런 관점에서 종목의 집중도가 높아질 때 코스닥 싸움이 진짜 싸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보여줬던 바이오의 움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더 비싸 보여요. 바이오가 더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충분히 여전히 매력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월요일 날 바이오의 움직임은 코스닥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릉드릉. 드릉드릉 그날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서 사실 오늘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여기 얘기 나올 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종목 군을 말씀드릴게요. 코롱 티슈진 월요일 날 아유 저날 깜짝 놀랐죠. 저런 캔들이 뜨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돌파 캔들한 것 중에서는 코스피이긴 하지만 네. 한올 바이오파마가 돌파가 나왔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주고 나 갈래요라고 출발하는 것이 뭐 큐로셀이라든가 G2G 바이오라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요. 바이오 중에서 정말 못 갔었던 못난이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못난이 종목은 좋을 법했는데 못 간 게 GI 이노베이션이에요.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는데 바닥권에서 좀 나도 이제는 내 차례도 될 수 있지 않겠어?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토모큐브라든가 오름 테라퓨틱스도 자기의 쉼 이후에 이제는 나의 차례를 어쨌든 뭐 다 뭐 바이오 어쨌든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네. 그러면 과거 같으면 바이오가 더 달려간 이후에 다음 섹터를 찾을 것이었는데 지금은 코스닥이라는 것에 대한 집중. 어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랐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대장주들이 가면서 중소형 단으로도 좀 온기가 확산되면서 코스닥으로 본다면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같이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약 바이오 진영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 같이 살펴주셨어요.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오름, 이름값을 한다. 뭐 잘 오름 이렇게도 써주셨고 로봇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다양한 의견 저희 환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봐주시는 분들이 8,200분을 돌파하고 와우. 있는데 또 어떤 시청자분은 코스피 8,200 이렇게도 연결지어서 긍정의 기대치를 내비쳐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 얘기는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얘기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볼게요. ESS에서 어제 모멘텀이 좀 발현되면서 뭐 소재부터 해서 ESS 일부 종목들이 올랐는데 2차 전지 내에서 대응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압축해요? 저는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2차 전지로 접근해서 앞으로의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저는 전고체? 계속 전고체예요. SDI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는 장이잖아요. 시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하지만 이쪽을 볼 때 눈여겨보는 것은 SDI를 기준으로 이수스펠트케미칼과 한동화성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코스닥으로 함께 코스닥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 형제를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시나리오로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수급이 2차 전지로 가느냐, 그다음에 뭐 이쪽 바이오냐 이런 거에 시선 싸움을 해서 비중 전략만 짜면 됐었던 시장이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네. 괜히 내일 아침 불안해지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좀 개별단의 얘기긴 한데 사실 저희 오늘 갑자기 이제 추가하고 싶어진 쪽이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네. 이제 블룸에너지, 뭐 미국의 퓨얼셀 에너지 이런 쪽들이 강세 흐름을 기록해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도 좀 체크를 하고 싶던 찰나에 뭐 현대차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서 수소전지 인프라를 제안했다 이런 보도 등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연결고리가 있을까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SOFC를 통한 그리고 이제 수소가 원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놈은 잘 가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두산과 범안이 잘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속상하기는 한데 뭐 자기의 때가 있지 않겠냐라는 정도. 제가 말씀드린 아마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그 기다리는 뉴스라고 한다면 어쩌면 결국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수주가 확정이 지어져야 되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외에 이 두 종목만 말씀드린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리마켓 시작하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시가총액 1위권부터 30위권 내에서
안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하나 시스템 정도만 약보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미국장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2% 상승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출발도 괜찮습니다. 하이닉스 간이 SK 스퀘어 좋네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이제 대신증권의 보고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원전 부품사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 홀텍에 대한 이슈 등이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일단 긍정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8% 정도, 어제 대규모 주주 환원의 키워드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전력단에서 여전히 좋습니다. 자,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심택, 앞서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예상 하회하는 영업이익이었습니다만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랐죠. 오늘 출발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네요. 자, 주가 등락률 상위로 간다면 거래량 적은 삼지엔터는 제외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어제 소송 이슈로 상한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도 급등 출발이고요. 그 외 종목으로 본다면 잠시만요. 한정기술 급등이고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생명, 강세 흐름,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 2거래일간 좀 쉬었던 증권주들이 프리마켓에서 힘내고 있다 확인이 됩니다. SOFC 이슈도 있고 해서 SK 이터닉스도 좋고요. 그 외에는 어제 이슈들이 있었던 현대무백스, VM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증권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 미해증이 애프터에서 이제 대규모 주주 환원책 발표하면서 2거래일간의 하락분을 이렇게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 올라가는데요. 증권주 세론을 어떻게 소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뉴스에 세론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을 빼고 증권주가 마지막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주도주가 지수를 충분히 올려놓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증권주 랠리가 온다라고 저 기억해요. 했다. 그때 그죠? SK증권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런 거. 그 뒤로 동전주의랑 맞물려서 막 상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증권 올라갈 때 아유, 다 왔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증권주 사이가 편해요. 아하. 그리고 증권주가 마지막에 랠리를 보일 때는 주도주가 반도체든 자동차든 2차 전지든 바이오든 여기에 수익 난 자금들이 증권주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수가 여기까지였고 증권사 수익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이제는 상법 개정 밸류까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폭풍 랠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서 수익 난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인데 증권주는 그렇게 폄하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점과 네. 증시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논리는 아직은 섣불리 할 시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증권주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드렸던 논리로 장이 크게 올라간 다음에 그 시장의 마지막 사이클에 증권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럴 때쯤에 가는 게 또 있어요. 뭐요? 자산주입니다. 자산주. 자산주에서 PBR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마지막으로 갈 때 이제 거의 세기말적인 주가 흐름 과거에는 점상적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이 테마주처럼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장과 겹치는 흐름이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SL? 그렇죠. SL을 그렇게 폄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탄력이 높아질 수 있다. 자동차 부품주, 전통 철강주 이런 PBR주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적극 매수 이런 시장 상황은 아니죠. 지금 바이오, 이츠든지 소부장, 코스닥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조금 시장이 불편하다. 이 시장이 워낙 빠르니까 그런 느낌이라면 이쪽의 흐름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항상 안테나 정도는 세워놓고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장 빠지는 안테나보다는 이런 쪽의 안테나를 일부도 안테나 정도는 세워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눈여겨볼 수 있는 프리마켓에서의 시세들,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오늘이라서요. 함정남 차장님과 더 종목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거 싫어하실 거 알면서도 네. 여쭤봐야 되겠어요. 얘기하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네. 자릿수 바뀔 수 있다는 얘기 하셨었고 중간에 제가 AS 계속 요청 10만 원 가나요? 얘기할 때마다 그거 묻지 말라고 하시고 하셨는데 두산 이거 에너빌 얼마 전에도 갔어요.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한 2주 전에도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돌파한다면 그동안 못 올랐었던 주식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거기에 제가 명분을 갖다 붙였던 것이 이유가 필요하니까 원전 해체로 해서 오르비텍, 우진엔텍, 맞아요. G2파워 말씀을 드렸는데 딱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 좋게. 그러니까 시장 사실은 대장은 우리 기술이었죠. 네. 우리 기술이었지만 진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이 종목들이 좀 수월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수월하게 접근했었던 종목 중에서도 종목들이 다 좋은 시세를 냈다라는 것. 원전은 대장이 계속 바뀌면서 자기 차례를 찾아가기 때문에 계속 트레이딩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순환매로 계속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섹터로 저는 ING sek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ING에 두산 얼마든지 에너빌리티 트레이딩 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서. 그렇죠. 그냥 매수해놓고 묻어놓고.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깜짝아. 네. 일부는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 중소형주단에서 바쁩니다. 매매하기도. 네. 그런 시장 근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요. 제가 문득 지금 든 생각인데 함정남 차장님이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전력 쪽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해주셨어요. 왜요? 3년간 효성중공업 3,700% 가고 LS일렉 1,700% 가고 이랬는데 차장님 이제 안간 쪽에서 항상 아이디어를 찾기 때문이신가요? 그렇죠. 여기서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이미 바닥에서 5배 올라온 종목 다 갖고 계실 거고 트레이딩 때가 되면 말씀드리면 돼. 사실 오늘은 말씀드릴 때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좀 효성중공업이라든 것보다 조금 더 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제 방향은 조금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라고 했었을 네이버랑 때 삼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색 중에서 가장 눈앞에 있는 종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종목들이 한미약품은 같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내심 기대되는 것은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이요.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셀트리온 워낙 무거워서 만족이 안 돼요. 삼바가 조금 무겁을 때 삼바만 보지 마시고 에피솔딩스를 보시면 저는 에피솔딩스에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이버는 솔직히 본심으로 말씀드리면 NHN 코퍼레이션을 같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NHN 코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네이버를 추천했었던 본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눈여겨볼 수 있는 각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겠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삼바 에피솔딩스 3월 대형주 신규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체크포인트로 놓겠습니다. 이제 차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바쁩니다. 이쪽. 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시장과 종목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